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딱 11시 정각이네요. 지금부터 2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영화제 어떤 분위기에서 개최될 건가 슬로건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F를 상상하다 라는 슬로건으로 문을 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F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 네. 저희 영화제에도 들어있는 단어들이죠. 필름, 영화, 페스티벌, 축제, 그리고 피메일, 여성 뿐만 아니라 펠로우십,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우리가 팔로우, 이렇게 좋아요, 공감을 표하듯이 이 F가 정말 다양한 의미로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올해의 영화제 슬로건을 F로 상상하다라고 했고요. 어떤 이분법적인 구분, 피하, 그런 적대나 갈등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연결의 언어를 상상하고 F를 확장해서 생각하는, 그러면서 정말 즐거운 연대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슬로건을 F를 상상하다라고 하게 됐습니다. 같이 F 많이 상상해 주시고요. 또한 F가 밝히는 퓨처 있을 때고, 또 피어리스, 두려움 없이 씩씩하게 연대의 장을, 펠로우십을 향해 가는 영화제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분위기 길었네요. 두 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그러면 저희 변재랑 이사장님께 넘기면서 저희 슬로건 소개에 이어서 올해 영화제에 대한 인사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변재랑 이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 겸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며칠 동안 홍보에 이어서 이제 무더위까지 새벽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무더위가 씨름하고 계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기자간담회는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바로 이 자리 마포중앙도서관이고요. 올해 영화제 상영관은 메가박스 신촌입니다. 올해 하반기 많은 영화제들이 9월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8월 21일부터 늦여름,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 맞이를 할까 합니다. 그때쯤엔 시원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제2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반가운 많은 여성영화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08년 저희 영화제 1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제작한 텐텐이라는 옴니버스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때 함께 작업했었던 국내외 여성분의 여성 감독 중에 한 분이시죠. 헬렌 리 감독의 특별전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계 최초의 여성영화제가 개최된 1973년으로 시간여행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여성영화를 돌아보는 감독 의자로 가는 먼 길이라는 영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30억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진 한국 영화들 중에서 여성 감독들의 숫자가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사실 더 상황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저희 영화제 포스터와 트레일러, 아까 집행위원장님 소개해 주셨지만 트레일러를 제작하신 정유미 감독의 특별 상영전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착한 새롭고 도전적인 많은 여성 영화들이 관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은 좋은 질문에서 나오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F를 상상하면서 찾아가는 흥미진진한 상상력 가득한 늦여름의 축제의 여정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작품들이 경쟁작과 비경쟁작 세션에서 각자의 얼굴들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정미 감독님의 포스터의 그 얼굴들을 생각하면서 또 여성영화제의 다양한 작품들의 얼굴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만난 여성들의 외침과 속삭임, 일상에 드리워진 밝음과 어둠,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각자 자신의 목소리에 담아 현실 넘어 세계까지 렌즈를 통해서
다양한 시선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여성 창작자들과 저희 서울국제 여성영화제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심양면으로 협력과 연대를 기꺼이 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올해도 서울국제 여성영화제가 지금 여기서 관객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변재란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올해 영화제가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 사장님 저렇게 멋진 원고를 먼저 이렇게 딱 써주시는데요. 올해도 올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멋진 영화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 씨가 올해 영화제 27회 27살입니다. 27 하면 또 이제 많은 뮤지션들이 떠오르는 나이이기도 한데요. 올해 영화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저희가 이제 더 많은 창작자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작품 공모, 출품 편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는 뭐 역대 최다다 이런 표현 좀 옛날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올해도 전년에 이어서 좀 더 많은 작품들 131개 국가에서 4,129편의 영화가 출품작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드디어 4,000편대를 돌파를 했는데요. 경쟁공모인 장편, 국제장편경쟁공인 발견이나 아니면 저희 1회부터 시작돼서 2회부터 경장으로 운영해온 아시아 단편 이렇게 그 전 세계 여성 창작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쟁공모의 경우 특히 그 두 부분은 작년보다 또 20% 정도 출품작이 늘어서 점점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많은 창작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즐거운 착각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다양한 작품들, 4,000편이 넘는 작품들과 또 정말 세계 각지 유수의 영화제들, 칸, 베를린, 베니스 많이들 아실 테고 로카르노, 썬댄스 이런 다양한 영화제들에서 작년 올해 화제를 모았던 여성 감독들 또 여성 서사, 신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제가 될 것 같고요. 올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아까 아시아 단편 말씀을 드렸는데 갈수록 아시아 지역의 여성 감독들의 약진도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올해 개막작을 포함해서 필리핀, 인도, 일본, 대만, 아프가니스탄 다양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아시아 연관 국가들에서 온 여성 영화의 현재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이어졌던 우리의 광장과 그리고 각자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현장, 광장과 현장이라는 주제로 올해 또 이제 진정 프로그램과 진정 섹션들을 구성하면서 저에게 중요한 이 시대의 중요한 어떤 화두는 무엇인가 문제와 의제를 던진 진정 섹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올해 이제 특별전으로 특별한 계획으로 이제 좀 주목하고 싶은 두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계 캐나다 감독 시네아스트 헬렌 리의 작품을 상영하는 헬렌 리 여기와 어딘가 사이입니다. 네. 이 사이라는 제목 그리고 여기와 어딘가가 암시하듯이 어떤 디아스포라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 생활해왔던 감독의 어떤 정체성을 반영하는 그러면서 그 여성 서사를 탐구하는 헬렌리 감독님의 작품들을 거의 전작에 가까운 작품 소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말 멋진 이미지로 공감과 또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미지로 영화제를 열어주신 정은미 감독님의 단편들 안타깝게도 안경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그 외 정편을 만날 수 있는 단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 작가들과 함께하는 영화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최근에 아까 아시아 지역의 약진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또 이제 인도의 여성 영화들이 정말 인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궁금증을 자극할 정도로 좀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장된 시선 인도의 재구성이라는 특별전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다양한 여성 창작자와 관객이 만나고 그 글로벌 로컬을 잇는 영화제이면서 또 이 새로운 작품들, 새로운 창작자가 탄생할 수 있는 어떤 산실, 든든한 지원의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도 총 지원금 7천만 원으로 신프 창작 지원, 이따가 저희 필름 젠더 세상식도 있을 텐데 일상 속 젠더를 포함한 성평 소재 단편 영화 제작 지원 사업, 한국
여성경제 교육 직원과 함께하는 필름젠더를 통해서 완성된 작품, 또 올해 51년째죠. 피치 캐치 장편영화 기획개발을 지원하는 생기를 통해서 완성된 작품들을 만나는 섹션도 있고 또 올해도 이러한 지원 사업들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가 있고 또 영화인들이 만나고 또 영화인과 관객이 만나고 그 만남의 장 영화제의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함께 만드는 토크와 연대의 장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부터 스페셜 토크까지 다양한 이벤트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영화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슬로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일을 상상하라 올해 정말 즐거운 연대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소개 이어가겠는데요. 저희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헌신의 프로그래머님이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정프로님.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손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운데 좀 안에 들어와 있어도 여전히 좀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무대에 같이 올라와 있으면 뭔가 웃음이 나고 든든해지는 두 분이랑 올해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프로그램 이 섹션 소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좀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개막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좀 올해는 아시아 여성 영화의 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들이 저희 상영작 안에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저희 개막작은 필리핀에서 좀 예술 영화와 상업 영화 양쪽에서 활약해 왔고 또 국내 다수 영화제에서도 제 영화를 소개한 바 있는 앙쩌네트 하다운의 감독의 선샤인이라는 작품이고요. 지난해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선을 보였고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수저공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을 앞둔 체조 선수 선샤인이라는 이 젊은 여성이 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좀 그것들을 어떻게 좀 마주하고 또 넘어가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좀 필리핀 여성의 어떤 현실들은 물론이고 그 현실과 좀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영화적 활력도 담겨 있습니다. 영화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부르는 필리핀의 아주 현실적인 그런 거리와 어떤 골목들의 풍경들과 함께 좀 그것들을 영화적으로 또 어떻게 새롭게 해석해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작품이어서 이제 저희 개막작으로 선정했고 오늘 8월 21일 개막식과 함께 이제 상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에 이어서 저희 이제 경직 섹션 새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이제 비슷하게 또 사실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저희 전 세계 여성 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장편 경쟁 섹션인 발견이 있습니다. 올해는 86개국에서 394편이 출품되었고 그 중에 8편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스페인, 칠레, 호주, 일본, 인도, 미국 등 좀 다양한 대륙권의 영화와 좀 그간 어떻게 보면 쉽게 접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던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의 유럽 국가들의 작품이 포진해 있고요. 굉장히 치열한 응집의 영화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른한 산책과 무정형의 몽상이 이끄는 이완의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지금 현재 좀 전 세계 신진 여성 감독들이 어떤 영화들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1회 영화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서 깊은 아시아 단편, 아시아 여성 감독들이 만든 다양한 단편 영화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경쟁 섹션이고요. 올해는 84개국에서 1754편이 출품되었고 그중 20편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이제 어떤 각기 다른 정치적인 조건과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 안에서도 좀 놀라울 만큼 공통적인 어떤 감각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 예심 심사위원분들께서 같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를 통해서 대만, 말레이시아, 이란, 인도, 일본, 중국, 태국, 팔레스타인, 필리핀, 한국 등의 다양한 나라의 작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쟁 섹션 아이틴즈 또 저의 굉장히 항상 애정하는 섹션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
10대 여성 창작자들의 단편을 상영하는 경쟁 섹션이고 매년 이제 출품작이 늘고 있어요. 올해는 66편의 작품이 출품됐고 역시 지난해보다 늘어난 출품작이어서 좀 국내 10대 여성 감독들이 여전한 활력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상상과 이제 그런 소재를 통해서 영화들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이제 예선 심사를 통해서 5편의 극영화 그리고 1편의 다큐멘터리를 선정해서 영화제 기간에 상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여성 감독의 신작, 여성 주제의 화제작을 상영하는 저희 파노라마 부문이 새로운 물결에서 올해는 9편의 장편 영화, 3편의 단편 영화를 소개합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여성영화제라고 하는 그 행사의 초석을 마련했던 1973년을 기록하고 있는 감독의자로 가는 먼 길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만의 허성시엔 감독이 제작하고 실비아 창이 주연을 맡은 이제 좀 떠오르는 신예 감독인 황시 감독의 신작 딸의 딸 그리고 케이트 윈슬렛과 마리오 고티아르 등 좀 반가운 배우들이 활약하는 영화인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 등도 만나보실 수 있고 또 이제 실제 역사, 실제 인물을 또 주인공으로 한 극영화인 야세미 상드렐리의 상이야 그리고 저희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시아 여성 감독들의 어떤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로야 사타의 신화의 노래나 오기가미 나오토 감독의 신작 동그라미 같은 영화들도 새로운 물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작된 한국 여성 감독의 작품, 여성 주제의 영화들을 상영하는 지금 여기 한국 영화에서는 5편의 장편 다큐멘터리, 5편의 장편 극영화, 그리고 정유미 감독님의 이제 각 작품들을 포함해서 16편의 단편 영화를 상영합니다. 이제 그 작년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첫 상을 보였던 김일란 감독의 신작 에디 앨리스 리버스와 함께 이제 그 영화를 다른 버전으로 편집해서 영화 미학의 또 다른 어떤 측면들을 조명할 수 있는 에디 앨리스 테이크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되고요. 그 이외에도 무생노치, 메비스트리 프로젝트 같은 다큐멘터리 그리고 생명의 은인, 홍이, 3학년 2학기, 이반희 장만호 같은 극영화들이 상영되고 또 이전에 저희 피칭 캐치를 통해서 처음 이제 발굴된 바 있었던 신승훈 감독의 저는 행복한데요 라는 극영화 역시 이번에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섹션이 많지요. 네, 다음 쟁점, 아까도 말씀 주셨던 쟁점이라는 섹션인데요. 매해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현안 그리고 의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영화들을 선정하고 토론을 이제 만드는 섹션입니다. 올해는 광장과 현장이라는 주제로 잡아보았고 지난 연말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확장되고 있는 그 광장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돌아보자. 여성의 눈으로 한번 그 광장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한국, 일본, 수단, 아프가니스탄 등 굉장히 뜨거운 현장을 배경으로 한 여러 작품들을 모았으니까 여기에서도 많은 작품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로 제작된 지 30주년을 맞아서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완성된 변영주 감독님의 낮은 목소리,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역시 이제 해당 섹션에서 상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성영화제 관객분들이 또 사랑하는 섹션 중에 하나인 큐어레이보 역시 올해도 이제 이어갑니다. 올해는 독일,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에서 제작된 다양한 주제의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4편을 상영하는데요. 좀 따뜻하기도 하고 치열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좀 용감하기도 하고 유쾌하기도 한 그런 여러 가지 영화적인 힘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섹션이고 굉장히 저희가 이제 사랑하는 영화 제목인 닌자 시오피오 부셔버려 같은 영화들을 포함해서 올해 역시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완성되어서 이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그 버전으로는 처음 상영하는 올랑도도 이제 해당 섹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올해 좀 기대되는 특별전 얼른 자랑하고 싶은 특별전들이 있는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어서 저희 황해를 집행위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작품 제목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계속 고민했는데 네, 나중에 영어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인자 뭐라고 말씀드렸다. 네, 올해 특별전 아까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일단 이 특별전 헨넬리 여기와 어딘가 사이라는 특별전과 확장된 시선 인도의 재구성이라는 두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헨넬리 감독은 사실 1990년 셀리의 애교점이라는 작품, 여성 몸에 난 점을 가지고 이 점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여성을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아시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문제, 그리고 어떤 섹슈얼리티 문제, 다양한 문제 제기를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은 일에 2024년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텐더니스, 세월호 참사를 배경으로 이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까지 특히 꾸준히 단감 작업을 해오면서 이제 그 다양한 그 작품 세계를 보여온 작가인데요. 여성의 몸과 기억, 섹슈얼리티와 젠더, 인종과 문화 간 갈등, 그리고 어찌 보면 경계에선 존재로서 어떤 삶에 대한 탐구, 그런 어떤 질문들이 담겨있는 작품들을 올해 거의 12편 특별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급드렸던 첫 작품 셀리 애교점부터 아직 국내에 공개된 적 없는 텐더니스 최근작까지, 그리고 또 작년에 좀 공개된 화제를 모았던 이제 가족의 분단사를 토대로 한 작품이죠. 에세이 영화 파리에서 평양까지,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이사장님이 아까 도입부에 언급해 주셨던 저희 그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10주년 기념으로 6명의 영화 감독들이 함께 했던 텐텐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됐던 헐레스트라는 작품 역시 서울에 사는 이방인들의 서사를 담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도 가끔 살아가면서 여기가 내가 있는 자리가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여기와 어딘가 사이의 정서를 아주 세심하게 포착하면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결국은 어떤 경계를 넘고 해체하는 헬레니 감독의 작업을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특별전 이제 확장된 시선, 인도의 재구성은 저희가 인도 영화 하면 아무래도 발리우드 영화들을 먼저 떠올리는 대중적인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최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좀 화제를 모으거나 주목을 받고 있는 신진 여성 감독들이 인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던 14년 특별상을 수상했던 화양 카팔리아, 얼마 전에 개봉하기도 했었죠. 우리가 빛이가 상상하는 모든 것 같은 작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확장된 시선 인도의 재구성에서는 최근 2, 3년간 정말 그 인도에서 나온 아주 역동적인 여성 영화의 현재를 만날 수 있는 작품들 7편의 장편과, 그리고 그 여성 감독들의 산실이기도 했죠. 인도 국가 영화 아카데미에서 또 여성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공간과 어떤 인도의 또 다른 영화사를 기록하는 단편로 우리만의 방 기억 아카이브 같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보도자료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겠지만 슈치탈라티의 걸스 윌비 걸스 같은 어떤 성장의 풍경, 그리고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개봉했지만 특별 상영으로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인도 여성 영화의 아주 중요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빌리지 락스타 2, 왜 2가 붙었을까? 보통 2는 1보다 조금 좀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1에서 7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어떤 이 작은 마을에서 막가를 꿈꾸는 소녀의 성장기는 여전히 굉장히 힘이 넘칩니다. 이런 작품들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와 각각 핫독스 영화제에서 각각 화제를 모았던 영화 속 영화, 영화관 영화 우리 같은 작품과 혁명을 경작하다는 지금 인도 여성 감독들의 아주 뜨거운 현실에 대한 기록들을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동시대 인도의 현재, 여성 영화의 현재, 어찌 보면 한국 영화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다시 연상케 하는 작품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리디스커버 큐레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영화와 또 다양한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객과 보고 싶은 영화를 한 편 고르고 다시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재훈 감독님과 함께 샹탈 아쿠마노
장만의 나너 그 그녀 1970년대 노벨리에 여성주의 시나리스트의 어떤 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또 덕성여자대학교 참인의사교양대학의 김주희 교수님, 저희 조직위원이기도 하신데요. 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의 저자이기도 한 김주희 교수님과 함께 학차를 무려 금융화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앞서 주요 특징 때 소개해드렸던 CF 창작 지원, 저희 16번째를 맞이하는 피치앤캐치, 그리고 7번째, 7년째를 맞이하는 필름바이 젠더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성된 작품들을 선보이는 섹션인데요. 올해는 특별히 정말 그 2022년, 23년, 2~3년 사이에 무려 5편의 영화가 완성되어서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 신승훈 감독의 저는 행복한 배우부터 이반미 장만호, 캐리어를 끄는 소녀, 생명의 예수님, 아이러브 그런 어떤 5편의 작품 피칭할 때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작품들의 지금 결과물 결실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회째 필름 바이 젠더의 단편 영화 제작 지원 통해서 완성된 작품이죠. 올해는 연인의 디지털 성범죄 의혹에 휘말린 어떤 여성의 내면을 아주 촘촘하게 그려낸 황지우 감독의 내게서 무엇을 보나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출산을 결심한 엄마와 딸의 어떤 갈등을 그린 정수진 감독의 죽여야 사는 여자, 발음 잘해야 되는데 또 죽여야 사는 여자가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 예정입니다. 그 밖에 단편 3편, 디데이 프라이데이, 성탄절 불상사, 이 시간의 형제들을 베리어 프리 버전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네, 이렇게 글과 설명으로 드리면 도대체 어떤 영화인가 궁금증도 생기고 이제 좀 환기가 필요할 때가 되었는데요. 저희 올해 영화제 상영작 하이라이트 만나보실 준비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올해 138편의 영화, 38개 국가에서 138편의 영화를 상영을 할 예정이고요. 네, 올해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관객들과 만날 수 있고 연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궁금하신 지점이 있다면 질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함 기자님. 네. 어마이뉴스 성함 기자님. 네, 어마이뉴스 성함 기자입니다. 예, 지금 아시아나 세계적으로 규모가 최대규모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작년부터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난해 금화식 때도 변현주 감독님이 이제 돈 없어도 한다,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올해 이제 예산 상황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질문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변자래 선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내정 논란이 있고 사실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는 어떤 여성가족부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연대를 하고 명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떤 그런 여성단체들의 어떤 활동들이고 그런 면에서 어떤 여성가족부나 이런 정부부처의 어떤 이제 같이 협력하는 것도 필요한데 좀 약해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황혜진 집행위원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정 광장관장 보면은 다른 작품들은 다 최신 작품들이거든요. 거의 보면은요. 거의 이제 가장 늦게 된 2025년 작품들이고 2018년 작품들이고 변현주 감독님 것만 이제 95년도 걸로 이제 30년 차이가 나는 작품들이에요. 이게 예컨대 아시아 여성으로 한다는 거는 이미 여성 영화나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던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느낌에서 계속 감독님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품만 어떤 좀 세게 말하면 좀 늙어먹는다고 그럴까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유독 그렇게 다른 작품과 대비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프로그래밍이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변현주 감독님의 낮은 목소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섹션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작된 지 30주년을 맞이해서 리마스터링된 버전으로 이제 작년에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상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상영본을 좀 상영한다는 데 의미가 하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쟁점이라는 섹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매년 매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영화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때도 항상 이제 최신작만을 좀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 섹션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주제에 맞춰서 좀 어떤 지역과 또 제작 연도를 좀 막론하고 영화들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광장이라고 했을 때 지난해부터 이어진 지금의 가장 뜨거운 광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좀 여성들의 어떤 투쟁의 역사, 그런 거리 시위의 역사, 그리고 그런 저항의 역사들이 좀 역사화되지 않은 어떤 지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것들을 우리의 언어로 다시 좀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좀 상영작들을 구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사실 변영주 감독님의 낮은 목소리는 다른 여러 영화제들 또 여러 기획 상영전들에서도 많이 상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영화에서 좀 카메라와 어떤 대상, 카메라와 어떤 피해 생존자 간의 그런 관계 맺음 같은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가 좀 지금의 질문으로 그것들을 다시 받아안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2년 전이죠? 23년도에 25주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들한테 제작자들한테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나를 키운 여성 영화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또 많은 표를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작자인 감독님들이 이제 나를 키운 여성 영화로 꼽았던 작품이기도 해서 올해 30주년 기념 특별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예산과 여성가족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와 협력이 약한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저희 많은 지원해 주시면 협력 강화가 더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하고 지금 7년째 아까 말씀드린 플랫 바이 젠더, 플랫 젠더 단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게 그 일상 속 젠더라든지 성평등 교육용 단편영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젠더라는 어떤 그 핵심 주제를 점점 더 영화 안에서 창작자들이 좀 상상하고 좀 교육 현장에서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력을 7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라고 앞에 뭐 달진 않았어도 사실 저희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실페미즘 학교처럼 서울시 지원이긴 합니다만 그 상설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꾸준히 그런 협력을 다른 공적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까 성원 기자님이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영화제랑 이런 지원 사업 많이 하면 좋겠다고 써주시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좀 더 지금 받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는 제가 이어서 할까요? 네. 짧게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저희 영화제만이 아니라 지금 영화제를 둘러싼 환경들이 특히 어떤 공적 지원의 환경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영화진흥위원회나 서울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국비, 시비 지원이 사실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전년도에 이미 저희는 공적 지원 예산만 봤을 때는 40% 가까이 이제 삭감이라는 정말 상황을 겪었습니다. 올해가 다른 점은 예상하고 깎인 상태로 시작했다. 작년에는 예상보다 더 많이 삭감이 된다라는 거였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그 줄어든 예산 안에서 어떻게 영화제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 영화제의 규모는 무엇일까 하는 것은 저희의 꾸준한 질문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올해 편수가 작년보다 숫자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점이 여성영화제 돈 이렇게 그 예산을 지금 줄였는데도 편수를 더 많이 드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그 인도 특별전의 단편이라든지
힐렌미 감독님의 단편이라든지 저희가 올해 소개하는 주목하는 창작자들의 작품이 또 정현미 감독님의 단편의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편수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그 장편의 편수를 상대적으로 좀 줄 수밖에 없는 예상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관객과 함께하거나 좀 어떤 더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 행사라든가 이런 점은 좀 운영하기 쉽지 않다.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지점은 좀 다이어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영화 그리고 관객과 창작자와 우리의 만남 그 연대의 공간을 잘 만들어갈 것인가. 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결과이고요. 네, 예산은 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보다는 40% 줄어든 예산에서 알뜰하게 살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함께하는 단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인 필름 바이 젠더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바이 젠더를 주최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상아 원장님 무대로 모시고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사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우리 황혜림 집행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양평원과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함께한 필름앤젠더 단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 그로 인해서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그 이면에 양극화, 사회적 고립, 또 편견 등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와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편 영화가 세상에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사회가 마주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배우며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 그 제작 지원, 필름앤젠더 제작 지원 사업에 6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되었고요. 그 중에 황지우 감독님의 내게서 무엇을 보나요? 정수진 감독님의 죽여야 사는 여자 이렇게 두 편이 선정이 됐습니다. 황지우 감독님의 내게서 무엇을 보나요는 디지털 시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인물 간의 정서적 불안과 긴장을 다루는 작품이고요. 정수진 감독님의 죽여야 사는 여자는 전통적인 모녀 관계를 벗어나서 엄마의 임신이라는 쉽지 않은 소재를 인물들의 절묘한 대사와 행동으로 유쾌하게 풀어낸 그런 작품입니다. 두 작품 모두 올해 영화제의 지향처럼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각자의 모습과 감각을 다양한 의미로 확장하고 연대할 수 있는 영화라서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의미와 기대가 매우 큽니다. 끝으로 저희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양평원은 앞으로도 양성평등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제 원장님의 힘찬 격려와 어떤 응원의 말씀, 힘을 항상 주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변재란 이사장님과 함께 이제 선정작 발표 및 시상식을 하려고 합니다. 네, 변재란 이사장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선정작 발표 앞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해주셨지만 선정작 발표와 함께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정작 내게서 무엇을 보나요의 황지우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무대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네, 상장 내게서 무엇을 보나요? 황지우 감독.
위 작품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주관하는 2025년도 필름바이 젠더 제작 지원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7월 29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상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 연재란. 감사합니다. 네, 김상화 원장님과 황지호 감독님 사진 촬영, 연재란 이사장님과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지호 감독님 잠시 뒤쪽에서 대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선정작 발표와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계와 사는 여자의 정수진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주장 주계와 사는 여자 정수진 감독. 위 작품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주관하는 2025년도 필름바이 젠더 제작 지원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7월 29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상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 연재란. 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지호 감독님, 정수진 감독님 모두 무대로 모시고 같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가 꽤 큰데요. 네, 잘 자리 잡아주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황예린 집행위원장님까지 무대로 모시고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행위원장님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점점 뒤로 가고 계시네요. 네, 두 분 감독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1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포스터와 트레일러 연출하신 정유미 감독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감독님 네, 조금 멀지만 제가 이쪽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사실 그 전해에도 좀 존재집부터 해서 저희 영화제 상영도 이렇게 자주 해주시고 물론 지구위로 감독님을 뵐 일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이제 영화제와 인연도 있으신데요. 일단 좀 올해 방금 이제 공개한 트레일러 그리고 올해 포스터 모두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멋지고 또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들과 어떤 영상들로 우리를 어딘가로 정말 데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제 포스터와 트레일러인데요. 감독님께 좀 연출 의도 이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슬로건인 F를 상상하다 그리고 여성영화제 원래 슬로건인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그 두 가지 다 같은 맥락에서 느껴졌고 사실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상상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작곡자들은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지금 두 장면이 그 식물, 꽃을 통해서 외부를 보는
캐릭터와 마지막 장면인 이렇게 달로서 이렇게 그림자 가진 여자의 포스터 양 끝에 이미지를 이제 포스터로 생각했고 가운데는 모두가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미지들을 배치해서 이야기를 만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좀 올해 슬로건인 애플을 상상하다라는 요 이제 표현, 이 슬로건이 좀 감독님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조금 덧붙여서 짧게 말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실 F라는 단어는 진짜 찾아보면 무한대로 나올 수 있는 단어인데 그럼에도 여성 영화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페미니즘이나 브랜드나 퓨처나 계속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국한되진 않았고 그냥 모든 게 될 수 있다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그냥 무작위적으로 뽑았고 거기서 느낌이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이어서 연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유미 감독님의 포토타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저희가 가져가고 좀 어색하시겠지만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고요. 네, 감독님 올해 포스터 트레일러 작업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매 상영마다 이 트레일러가 이제 앞에 나올 생각을 하니까 좀 너무 두근거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11대 슈퍼스타 민촉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11대 슈퍼스타 최성은 배우님 모실 텐데요. 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성은 배우님 저희 이제 저와 집행위원장님은 항상 검게 입고 다니는데 이렇게 네, 환하게 또 앞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슈퍼스타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홍보대사로 이제 영화제 방향성과 가치를 대중에게 전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성은 배우님은 작년에 이제 영화 힘을 낼 시간으로 여성영화제 관객들과 만난 인연이 있으신데 이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사진들도 보고 하는데 너무 기쁘게 좀 아르게 웃으시면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저도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이렇게 또 인연을 맺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올해는 또 아시아 단편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위촉장은 집행위원장님께서 수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위촉장 전달 있겠습니다. 역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촉장, 네, 가운데로 서달라고 하십니다. 네, 위촉장, 배우 최성은 귀하를 2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11대 슈퍼스타로 위촉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11대 슈퍼스타 최성은 배우님, 네, 올해 소감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고요.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성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를 이렇게 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슈퍼스타로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영화제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저에게도 다른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 특히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 세계가 그리고 관객분들의 세계가 확장될 수 있는 영화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제 힘을 최선을 다해서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실프스타 위촉을 기념하여 많은 여러분들께서 계속되는 이제 이 순서가 남아있지요. 사진,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프스타 위촉을 기념해서 황일인 집행위원장 네네. 단독으로 먼저 포토타임 갖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순서대로 한 명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일인 집행위원장이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함께 위촉장을 들고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여기 이제 좌측 가운데 우측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좌측. 네. 좋을까요? 네, 가운데. 네, 우측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포토타임이 있습니다. 변재란 이사장님과 함께 제가 무대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좌측 봐주세요. 자, 반갑게 인사 한 번씩 하실까요? 네. 네, 중간, 가운데 봐주세요. 네, 우측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유미 감독님 함께 사진 촬영하실까요? 자, 최성훈 배우님 옆쪽으로 자리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정면 보시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좌측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우측 보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내려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공식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과 게스트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